40페이지. 자, 우리 조선시대 저번 시간에 들어갔어요. 네. 자, 보시면 이성계가 수도 어디로 옮겼죠? 한양으로 옮겼죠? 이때 처음에는 저 세종시로 옮길지 무학으로 옮길지 왕십리로 갈지 여러저러 얘기가 있다가 결국은 한양으로 정해졌죠? 나라 이름을 뭐로 정했어요? 조선으로 정했죠? 그리고 이제 한양 천도가 결정되면서 한양에 이제 임금이 머물 궁전이랑 그리고 한양을 수비할 수 있는 그 도성이 만들어지는데 그 궁전과 도성을 건설하는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삼봉 정도전이었죠. 정도전은 경복궁의 이름과 그리고 경복궁 안에 있는 여러 그 건물들의 이름 그리고 한양 도성 설계하는데 대부분 정도전이 이제 주도를 했죠. 그리고 정도전은 딱 이제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끌어져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남겼는데 가장 중요한 책 먼저 요거 불씨가 누굴까요? 불씨. 불이 뭘까요? 불. 불. 아미타 불. 석가모니 불. 불이 뭘까요? 불. 부처를 말해요. 부처. 불씨 하면은 어이 부처씨 하고 부처를 좀 낮잡아서 부르는 거예요. 부처는 불교에서 완전히 그 성인이 신이잖아요. 근데 그 부처를 어이 불씨하고 낮춰 부르는 거예요. 잡변은 뭘까요? 잡변. 잡. 잡것들 할 때 그 잡이. 변은 이야기 변적. 부처의 잡소리라는. 그러니까 불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까고 있는 거죠. 고려가 뭐 때문에 망했다? 불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고려가 불교를 너무 밀어주다 보니까 불교 명의로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세금 안 내요. 그리고 머리 깎고 스님 되면 군대도 안 가요. 그 불교가 이렇게 너무 저 나라 지원을 받으면서 썩고 썩어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억제하자. 이 얘기가 불시 잡변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조선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법전,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을 만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성계가 즉위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60살이라 그랬죠? 적은 나이에요? 그죠. 이 당시 때는 굉장히 그, 지금으로 치면 90살, 100살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래 못 살았으니까, 이때 사람들. 그래서 이 이성계의 뒤를 이을 세자 책봉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자, 우리 저 공이 제일 많고 고려시대 유일하게 과거 독재한 누가 유력 후보였어요. 이방원이 유력 후보였죠. 다섯째 아들. 근데 문제는 이방원의 친엄마였던 신의왕후 한씨는 이미 조선 건국하기 전에 죽었죠. 그래서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신덕왕후 강씨가 자기 아들들 세자로 책봉해달라고 엉엉 때를 썼죠. 그래서 이성계가 정도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누가 좀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이성계가 자, 방어는 저 정몽주도 때려 죽이고 너무 좀 드센 인간이죠. 그죠? 그래서 방어는 안 되겠고, 좀, 나이도 어리고, 신하들이 정치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좀 괜찮아 보이는 게 누구였어요? 막내 방석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세자로 책봉돼요? 형들 제치고, 막내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죠. 근데 이게 문제였죠? 결국은 이제 방원이 그 반란을 일으키죠. 그죠? 반란 일으켜서 정도전 제거하고 자 그리고 자기 그 동생들 강석, 광번 이런 동생들 죽여버리고 반란 일으키잖아요. 이게 1차 왕자의 날이죠.
자, 이성계는 화도 많이 났고 굉장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임금의 상징인 옥새를 누구한테 줬을까요?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제일 큰아들이었던 방구한테 옥새를 줘버리고 물러나 버리죠. 자, 그리고선 자기는 이제 상왕이 되고, 그쵸. 지금 한양에서 피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너무 안 좋죠, 지금 분위기가. 자, 그래서 방구한테 왕자를 물려준 다음에 본인은 상왕이 되고, 이제 그 방과가 2대 왕으로 즉위하는데 그 2대 왕이 누구예요? 정종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양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한양에서 다시 옛날 수도였던 어디로 돌아갔어요? 개경으로 돌아갔죠. 자, 이제 개경으로 돌아갔어요. 정종은 이 사실 왕이 될 원래 그 깜냥이 안 됐죠. 그죠? 지금 왕자의 난을 주도했던 건 누구예요? 방언이죠. 그 원래는 방언이 바로 왕이 됐어야 되는데 방언이 왕이 안 되고 누가 왕이 됐어요? 방과가 왕이 됐죠. 근데 왜 방과가 선택이 된 거죠? 착해서 정세가 안 좋으니까 방과의 부인은 정한왕후 김씨였어요.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식이 없었어요. 정종이 후궁들은 엄청 많았거든요. 첩들은 그 첩들과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20명이 넘는데 문제는 정식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땡큐죠. 그죠? 지금 아버지 몰아내놓고 자기가 바로 왕 되면 세상 사람들 눈치도 있고 민심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들이 없어서 뒤를 이을 후사가 없는 자기 좀 만만한 형님을 얼굴마담으로 그냥 임시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종은 아무 권력도 없는 허수아비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자, 우리 근데 그 방원에게는 방과 말고도 형이 또 있었죠. 방의랑 누가 있었죠? 방칸. 이 방의라는 사람은 아무 야심도 뭐도 없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조용히 지내던 사람이. 야심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 회한대군 방간이 야심이 있었어요. 이 방간은 별 능력은 없는데 아무튼 욕망 덩어리. 근데 이 방간을 누가 찾아오냐면 박포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 1차 왕자의 난이 1398년 무인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어요? 무인정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정변이 일어나면 누군가를 제거하고 이 정변 일으킨 세력들이 이제 자기들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항상? 공을 세운 공신들이 생기죠? 공신들은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이 박포라는 사람이 1차 왕자의 난 때 나름 방언한테 이런저런 꾀도 내고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등 공신이 됐을까요? 2등 공신이 돼요. 2등 공식만 해도 땅도 많이 받고 집도 받고 막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혜택을 많이 받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1등이 있는데 2등 되면은 기분이 썩 좋지 않죠. 자기가 1등 공신이 못 된 거에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심 있는 방언의 바로 위의 형, 방간을 찾아가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저렇게 우리 때를 봐가지고 방언을 칩시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바로 손위형이었던 방간이 방언을 개경해서 공격해요. 이게 몇 차? 2차 왕자의 난이. 이건 누가 주도했다? 회원대군 이 방간과 누구? 박포가 주도했어. 자, 근데 사전에 낌새를 이미 다 알아챈 방언 쪽에서 자, 결국은 이 반란을 진압을 하고 박포는 죽여버리고 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방언이?
형은 유배를. 배다른 동생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1차 왕제난 때. 다 죽였죠. 근데 자기 친형이죠. 아빠, 엄마 똑같은 친형. 이 친형은 어떻게 해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유배를 보내. 자, 이제 그 완전히 권력의 중심에 선 이방원이 자기 형이었던 정종, 방과한테 이제 그 후계자로 임명이 되는데 이때 논의가 있었어요. 장원은 정종한테 동생이죠. 그죠? 자, 동생이 후계자가 되면 뭘로 책봉이 돼야 될까, 원래는? 왕세? 동생이잖아. 제가 돼야 돼, 원래는. 근데 이방원 주변에 있던 하륜이나 이수권이나 그 공신들이 이 왕세 제로 책봉되는 걸 반대를 했어요. 이방원은 뭐가 돼야 된다? 왕세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왕세 자가 되면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정종의 아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성계의 뒤를 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종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안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왕세의 자로 책봉이 된 다음에 이제 형으로부터 왕자리를 물려받을 채비를 다 하죠. 그리고 아직 정종이 왕이 있을 때, 자, 고려에서는 여러 재상들이 모여서 정치 합의하는 기구를 도평의사사라고 불렀어요. 도병마사 기억나요? 도병마사 도평의사사라고 불렀는데 죽을 자를 도당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거를 이름을 바꿔요. 자, 이제 이름을 뭐라고 바꾸죠? 의정부라고. 우리 고려시대 때는 도평의사사 아니면 도당, 도병마사 이렇게 부르던 걸 이제 조선시대 때는 뭐라고 부르게 된다? 의정부. 도평의사사의 최고 그 우두머리는 문화시중이었어요. 의정부의 최고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영, 영의정이라고 들어봤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죠? 그리고 영의정 바로 아래 좌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 높아요. 예. 왼쪽을 더 항상 높이 여겼어요. 동양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정종은 왕자리를 자기 동생 이방원에게 물려줘요. 그리고 자기는 조선의 몇 번째? 두 번째 상황이 돼요. 첫 번째 상황은 누구였어요? 아버지 이성계였죠. 그죠? 이성계가 1차 왕자의 난 일어났을 때 정종한테 왕자리 물려주고 첫 번째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이때 이성계는 뭐가 됐을까요? 이성계는 태상왕이 되죠. 그래서 정종이 상왕, 이성계가 태상왕이 되죠. 근데 정종은 아주 오랫동안 조선 건국되고 300년 동안 왕으로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조선 초기 임금들은 지금 우리 태정태세 문단세 하죠. 그때는 태정태세가 아니라 태태세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정종을 왕으로서 인정을 안 해가지고 정종은 묘호가 없었어요. 정종은 조선 전기 동안 200년, 300년 동안 뭐라고 불렸다? 공정왕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 숙종 때나 와가지고 그래도 정종도 2년 동안 왕을 했는데 묘호를 줘야 되는 게 맞다 해가지고 공정왕한테 정종이란 묘호를 올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3대 왕으로 누가 즉위한다? 이방원이 즉위하게 됩니다. 자, 뒤에 그림으로 가보세요. 자, 광원은 이제 왕이 됐어요. 일단 이 자기 왕자리라고 하는 게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왕이 됐죠.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반발하는 쿠데타라든지 정변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가장 주목하고 가장 관심을 뒀던 거는 뭘까요? 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이 왕권 강화 작업을 추진을 해요. 자, 그 왕권 강화 차원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자, 자기가 어떻게 반란 일으켜서 정변을
권력을 잡았죠? 그치. 정도전이랑 자기 동생들을 죽일 때 어떻게 그들을 죽였어요? 뭘로? 자기 집에 있던 개인 병사들한테 무기를 줘가지고 이 병사들로 어떻게 보면 국가 관리라고 할 수 있는 정도전이랑 나라의 세자인 강석을 죽인 거잖아요. 자, 조선 건국 초기였기 때문에 여러 공신들이 많은 사병들을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 사병들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다른 공신들도 자기한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방원이 한 작업이 사병을 없애는 일이에요. 사병을 어떻게 했다? 혁파했다. 혁파라고 하는 거는 없앤다는 뜻이에요. 자, 이방원이 왕권 강화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한 거 뭐라고요? 사병을 혁파했다. 이방원의 부인은 원경왕후 민씨예요. 이 민씨는 여흥 민씨. 여흥이 지금의 어딜까요? 세종대왕 무덤이 있는데 여주라고 들어봤어요. 경기도에 여주라는 도시거든요. 이 여주를 본관으로 하는 민씨인데 이 원경왕후 민씨의 아버지가 민재라는 사람이에요. 이 민재는 고려 말기에 대학자면서 과거 시험에도 급제한 그런 관리였어요. 근데 민재네 집안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 이성계가 방원이랑 그 민재의 딸 원경우 민씨를 결혼을 시킬 때 이 민재 가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 원경우 민씨는 남동생들이 4명이 있었어요.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자, 이방원이 이제 태종으로 즉위를 했는데, 자, 광원과 태종과 원경우 민씨 사이에서는 자, 아들이 4명 있었어요. 자, 큰아들이 누구다? 양녕대군, 둘째 아들이 효령대군, 셋째 아들이 충령, 넷째가 성령대군이죠. 자, 이 왕자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죠? 엄마의 남동생들이니까 삼촌은 삼촌인데 어떤 삼촌? 외삼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외가 쪽 집안 사람들이죠. 왕실 입장에서는. 왕실의 외가댁 식구들을 뭐라고도 불러요? 외척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민무구, 민무실 이 형제들이 그 고려 말에 정몽주 죽일 때부터 그 1차 왕자의 난 때 그 방석, 광번, 정도전 제거할 때까지 공을 많이 세운 공신들이에요. 여러 번 1등 공신이 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땅도 많고 관직도 높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근데 태종 생각에는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 왕실의 외척들이 나중에 자기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되면은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이 왕자들이 어린데 이 어린 왕자들을 끼고 이 삼촌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거라고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평소에 태종이 어떤 정치 이벤트를 많이 했냐면 양위 선언을 종종 했어요. 양위가 뭐죠? 양위? 왕이 물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나 왕 안 해 이거죠. 그죠? 자, 근데 그 조선은 유교, 성리학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죠. 이 유교, 성리학에서는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1번이 뭐예요? 효는 2등이고 1등 총이죠, 총. 2등이 뭐라고요? 자, 왕이 나 임금 안 해. 그러면은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들이랑 신하들 다 충성해야 되죠. 그러면 양위를
하십시오 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 말려야 돼요? 충성, 당연히 하십시오 해야 돼요? 말려야 되는 거예요. 임금과 신하 관계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임금이면 죽을 때까지 임금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그만두지 못하도록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고 그 눈물도 안 나는데 눈물 흘리는 척을 하면서라도 이걸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충성스러운 신하인 거예요. 이게 유교예요. 근데 태종이 종종 양위 선언을 해요. 이거 진짜 양위하려고 양위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한번 해보나. 너희들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럼 태종이 이렇게 선언을 하면 다 아니 되옵니다 하는데 민무구 민무질이 웃었다는 거예요. 자, 이 웃었다는 걸 누가 직접적으로 막 본 사람도 없어요. 그냥 카더라 하는 얘기가 소문처럼 돌았어요. 자, 근데 웃었다는 걸 본 적도 없고 웃었을 리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양위를 한다는데. 자, 근데 아무튼 태종이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민무구 민무질이 내가 이제 양위를 하게 되면 왕자를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려 했다. 저도 말도 안 되죠. 이런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들을 유배 보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약을 먹어. 자기 아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야 돼. 그리고 민무휴, 민무회도 비슷한 명목으로 유배를 보낸 다음에 죽인다. 자, 이렇게 해서 외척들을 모조리 제거, 그쵸, 숙청을 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유독 왕권 강화하는 데 집착했던 사람이 방원. 그 밖에도 백성들이 억울할 때 그 왕에게 어떤 억울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두드리는 북을 만들어요. 그 북을 신문고라고 부르죠. 조선시대는 왕이 있고 왕 아래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죠.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다 그랬죠. 그 의정부에서 실제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몇 개 부서가 있었어요. 6개 부서가 있었죠. 그 부서를 뭐라고 불렀어요? 육조라고. 육조. 고려는 육부였죠. 이성 육부. 조선은 육 뭐예요? 육조. 자, 근데 그 왕이 해야 될 일, 도장 찍어야 될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6조에서 2호 예병 형공 6조에서 각각 이 업무 중요한 것들을 추려가지고 이거를 의정부에 올려요. 어, 어. 지금 나가야 돼? 알았어. 그리고 이 의정부에서는 이걸 왕에게 올려요. 그럼 왕은 여기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왕은 다시 이걸 의정부에 내리고 의정부는 6조에 보고를 하는. 이러려고 의정부를 만든 거예요. 왕이 일일이 다 이 6조 업무들을 맡아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의정부에서 일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이 품계가 2품 이상인 높은 공무원들을 뭐라고 부르죠? 제, 재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이 재상이 권한이 커지게 되면 왕권을 위협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왕권을 위협했던 재상 누가 있었어요? 이방원이 때려 죽였던 사람. 학포 전에 정도전이 있었죠, 정도전.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신하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방원은 의정부를 있으나 마나한 기구로 만들어버리고 육조에서 직접 왕한테 업무를 보고하게 했어. 그럼 왕은 육조에다가 다시 명령을 의정부 거치지 않고 직접 내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육조 직계제라고. 의정부 거치는 거예요? 안 거치는 거예요? 안 거치는. 자, 이런 식으로 왕권을 강화했던 사람이
이방원이고, 자, 아까 우리 정종 때 개경으로 갔다 그랬죠? 언제까지 개경에 머물 수 없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야겠어요. 자, 근데 돌아오기 전에 먼저 동전점을 쳐봐요. 동전점을 쳐봐가지고 세 곳을 다시 동전점을 쳐보는데, 자, 좋은 거를 길이라고 하죠? 안 좋은 거를 뭐라고 해요? 흉이라고 하죠. 길흉이라고 하잖아요. 자,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길흉을 점쳤는데, 개경, 무학, 한양, 세 개를 후보군에 올렸어요. 개경은 옛수도죠. 1길, 2흉이 나왔어. 동전점 쳐봤더니. 하나는 길하고 두 개는 어땠다는 거예요? 자, 무학은 어디라 그랬어? 무학. 이 중에도 연세대 갈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연세대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신촌에 있어요, 신촌. 신촌 들어봤어요? 무학이 지금은 신촌이란 말이에요. 이 신촌은 어떠냐 했더니 또 1길 2흉이 나왔어. 한양으로 동전점을 쳤더니 2길 1흉이 나왔어. 그래서 결국은 다시 수도를 어디로? 한양으로 옮기게 돼. 근데 이게 진짜 동전점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 한양 수도 옮기는 걸 결정을 했을까요? 아마 짜여진 각본이나 이벤트였겠죠? 네. 이거 동전점 안 나온다고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다시. 근데 경복궁은 좋은 기억이 있어요? 경복궁에서 자기 아버지 몰아내고 정도전 죽이고 자기 동생들 죽였죠.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경복궁 옆에다가 새로운 궁궐을 하나 쳐. 그 궁궐이 창덕궁이에요. 무슨 궁? 창덕궁. 자, 창덕궁이 완성되고 나서야 태종이 비로소 한양으로 돌아오게 돼. 나중에 이제 창경궁은 이건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놓으면 성종 때 왕의 엄마들을 대비라고 하거든요. 세 명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궁궐이 창경궁이. 자, 첫 번째 대비가 자성 대비. 나중에 나올 거예요. 세조의 부인이에요. 두 번째 대비가 인수 대비. 갖고 가. 인해 대비. 요 세 명의 대비를 성종이 모시기 위해서 만든 궁궐이 무슨 궁궐이다? 창경궁.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어요. 창경궁의 궁궐 정각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근데 일제강점기 때 뭐라고 불렸을까요? 창경원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던 걸 최근에 다시 복원을 해놓은. 자, 경희궁은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광해군이라는 군주 들어봤어요? 이 광해군이 만든 궁궐이 경희궁. 덕수궁은 역시 광해군. 광해군 때는 이름이 경운궁이라고 불리다가 광해군 때 이게 처음에는 경운궁이라고 이름 붙었다가 네. 나중에 고종황제 들어봤어요? 고종황제 때 그 고종황제 오래 사시라고 덕수라는 그 칭호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뀌게 돼. 문 닫고 가 나정민. 자, 방언이 이렇게 왕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왕권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당시 상황 태상왕 누구였어요? 이성계. 상왕 누구였죠? 그쵸. 이방과 그러니까 태조랑 정종이죠. 이 형님이었던 정종은 말을 잘 들었어요. 그냥 얌전히 그 궁에서 살면서 그냥 이제 격구라고 하는 건 말 위에서 이렇게 방망이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공 치는 거 있죠. 외국으로 치면 폴로라는 경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폴로 경기나 하면서 이 방관은 조용히 잘 지냈어요. 아래 내려가서 지하 1층. 자, 그리고
근데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일단 아버지가 좀 이상하리만치 너무 조용해요. 그러다가 이성계가 딱 한 번 화낸 적이 있었는데 방원이 무덤을 하나 옮겨요. 자, 우리 사대문 안에 지금 서울 서울의 행정구역명으로 하면은 너희 중구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강남구죠. 저 종로구 옆에 중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중구에 정동이 있어요, 정동. 이거 왜 정동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이 정동할 때 여기에 정릉이라는 무덤이 있었어요. 이 정릉은 누구의 무덤일까요? 이성계가 사랑했던 신덕하고 강씨의 무덤이었던. 이성계가 신덕왕후를 워낙 사랑했기 때문에 보통 한양 도성 바깥에다가 그 무덤을 만드는데 도성 안에 한복판에다가 이 정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주 가려고. 근데 이방원은 신덕왕후 강씨를 아주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죠. 그래서 자기가 제거하려고 했는데 왕자의 난 일어나기 2년 전에 이미 신덕왕후 강씨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까지 이미 그 도성 안에 만들어졌죠. 이방원이 한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한양 도성 바깥으로 옮겨버려요. 어디로 옮기냐면 성북구의 정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이 정릉동 할 때 그 정릉도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을 뜻하는 이 정동, 중구의 정동이나 성북구의 정릉동 다 누구의 무덤을 뜻한다고요?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뜻해. 자, 이렇게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도 옮겨버리고 심지어는 그 신덕왕후 강씨 무덤에 있던 묘비를 빼가지고 자, 그 청계천 들어봤죠? 그 청계천 사람들이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할 때 걸어 다니는 다리가 광통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이 광통교 다리를 그 돌로 만들었는데 그 아래 신덕왕후 강씨 그 묘비를 이 다리 만들 때 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라는 건. 그만큼 태종이 원한이 깊었다는 거죠. 근데 태조 이성계는 이게 너무너무나 불만스럽고 싫었어요. 근데 이미 아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참고 있다가 어느 날 태조 이성계가 사냥을 나가요. 자, 그리고는 사냥을 나갔는데 이제 한양에서 좀 벗어나면 경기도죠? 자, 경기도까지 이제 경기도에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나가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한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자기 주변에 있던 호위무사들한테 야, 너희는 돌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호위무사들이 무슨 소리십니까? 같이 가셔야죠. 돌아가라고. 그럼 어디 가시려고요? 나는 여기로 갈 거라고 하세요. 여기가 어디죠? 이성계의 고향. 함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성계가 여기 출신이죠, 함흥? 여기서 쌍성총관부 수복할 때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잖아요. 자, 갑자기 이쪽으로 가겠대요. 그러면서 호위무사들을 따돌려 놓고 자기 따르는 병사들 몇 명 데리고 함흥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는 한양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나. 자, 요 무렵에 이성계 주변에 조사의라는 사람이 붙어요. 이 조사의는 신덕왕후 강씨의 인척이었어요. 먼 친척. 근데 신덕왕후 강씨가 그 강씨가 왕자에 난 이후로 신덕왕후 강씨 세력들이 다 몰락했죠. 태종이 즉위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도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랑 불만이 많았어요. 이 조사이가 함흥으로 도망쳐온 이성계에게 가가지고 지금 저 태종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태종께서
이 함흥을 기반으로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저 아드님을 몰아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조사이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요. 이게 조사이의 난이에요. 자, 이성계는 그래도 함흥에서 자기가 워낙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나름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들 태종의 군대랑 맞붙어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군사 숫자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누가 더 많았을까요? 태종 쪽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죠?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그 전날 밤에 이성계의 군인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싸움은 싱겁게 끝이 나요. 조사이는 잡히게 되고 결국은 그 이성계가 다시 한양으로 아들 방원에 의해서 끌려오게 된다. 자, 근데 요 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어. 이성계가 함흥으로 가 있을 때 태종이 계속 이성계에게 돌아와 달라고 사람을 보내요. 자, 이렇게 왕명을 받아가지고 그 어디 가는 사신들을 차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함흥으로 간 차사기 때문에 무슨 차사라고 부를까요? 함흥 차사라고 불렸어요. 자, 여러 번 함흥 차사가 갔는데 갔다가 다 한양으로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이성계가 화를 잘 썼다 그러죠? 아, 이성계가 번번이 오면 올 때마다 나 안 돌아가. 자, 그러면서 함흥 차사를 다 죽여버렸다. 자, 마지막 함흥 차사로 갔던 사람이 박순이라는 사람. 이 박순은 고려 말부터 이성계랑 왜구를 토벌하면서 같이 그 이성계랑 우정이 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박순이 가가지고 이성계한테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박순이 또 그냥 가면 이성계가 안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쓰죠. 자, 그 엄마 말이랑 말의 새끼를 뭐라고 하죠? 어미 말이랑 갓 태어난 그 말 새끼 망아지를 데리고 자 이제 그 이성계를 만나러 가요. 자, 그 다음에 그 저 망아지를 문 밖에 세워놓고 그 어미 말만 데리고 이성계를 만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랑 떨어지니까 그 망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운단 말이에요. 어미가 보고 싶어가지고 히잉거리고 울었단 말이에요. 자, 박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렇게 짐승들도 저 자식이 부모를 저렇게 그리워하고 사는데 지금 하물며 저 지금 한양에 계신 태종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성계를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성계가 이 설득을 듣고 순간 마음이 움직이죠. 자, 그래서는 박순을 보고 예정도 있고 해서 박순은 일단은 죽이지 않겠다고 하고 박순을 돌려보내요. 자, 박순이 이제 함흥에서 목숨을 건져서 한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제 이성계가 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박순이 그 강을 이미 건넜으면 박순을 그냥 돌려보내고 박순이 아직 강을 건너지 못했으면은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성계 주변에 있던 조사이의 부하들이 자, 박순을 잽싸게 쫓아가요. 자, 근데 이때 마침 박순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강을 건너려다가 강을 건너지 않고 건너기 전에 있는 그 조그만 집에서 하루 정도 머물면서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박순은 이전의 함흥차사들과 마찬가지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죽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함흥차사라고 할 수 있는 박순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 조사이 세력과 태종 이방원이 이제 붙어서 조사이는 제거당하고 이성계는 결국에 아들의 어떻게 보면 그 반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해가지고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성계가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이후부터는 아들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 이제 나가지도 않고 그때부터 이제 한양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용히 지냈다고 하죠. 자, 그러다가 태종, 태종 얘기의 뒤를 이어가지고 세종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조금 다음 시간에 하고 요거를 좀 오늘 더 써볼게요. 자,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죠? 정치 제도나 시스템 이런 게 다 바뀌었어요. 자, 먼저 과거의 도당, 도평의사사라고 불리던 기관이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죠? 의정부라고 바뀌었죠? 의정부는 뭐 하는 기관일까요? 국정을 총괄하는 기관. 총괄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 정치를 전체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거죠. 의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영의정, 그 아래가 좌의정, 그 아래가 자, 의정부에서는 이제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고 실무를 담당하는 건 육조에서 담당을 해요. 육조에서 보고를 하면 이걸 왕한테 올리는 거예요. 자, 육조에는 2호 예병 현공이 있어요. 2조는 뭐 하는 데일까요? 인사 담당 기구예요. 인사. 자, 이 사람 저기 배치하고 저 사람 저기 배치하고 보직 이동 같은 거 하는 부서예요. 호조는 뭐 하는 걸까요? 재정 담당 기구. 세금. 예조는 뭐 하는 기관일까요? 교육과 그러니까 과거 시험 출제를 예조해서 해요. 그리고 외교, 왕실의 각종 의례, 행사 같은 것. 병조는 군사를 담당하는. 형조는 법무부예요. 오늘날로 치면. 법률. 공조는 공사, 건축을 담당하는. 뭐 다리를 짓거나 궁궐을 짓거나 다 공조에서 하는. 자, 이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최고 책임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판서라고 봐. 2조 판서, 호조 판서 이렇게 부르는. 그러면은 6조에 1품부터 9품까지의 관리들이 쭉 있는데 판서는 1품이에요. 정일품. 그러면 판서 바로 아래 2인자. 2인자는 참판이라고 불렀어요. 2조 참판, 병조 참판, 호조 참판 이렇게 부릅니다. 승정원은 이것도 중국에서 온 이름인데 은대라고도 불렸어요. 은대. 이 승정원은 뭐 하는 기구냐면 그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예요. 왕명 출납이 무슨 뜻이죠? 그치. 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고 신하들이 왕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이 승정원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기구. 이 승정원의 최고 책임자를 도승지라고 합니다. 자, 의금부는 뭐 하는 기구일까요? 맞아요. 사람 가두는 거 맞아요. 대역 죄인들을 처벌하는 기구. 이 의금부의 최고 책임자는 금부도사라고. 우리 저 왕과 사는 남자? 여기서 단종한테 사약을 들고 간 사람이 왕방연이라는 사람인데 그 왕방연이 직책이 뭐였을까요? 금부도사였어요. 자, 사헌부라고 하는 기구는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 관리들이 잘잘못할 수 있죠. 부정부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하는 기구. 이 사원부의 최고 책임자를 대사헌이라고. 사관원은 뭐 하는 기구냐면, 그, 왕에게 왕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판하는 기구.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맞아요. 이 사관원의 최고 책임자를 대사관이라고 불렀어요. 홍문관은 국정을 자문하는 역할. 자문이 뭘까요? 자문.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은 내리기가 어렵죠. 이때 뒤에서 조언을 해주는 걸 자문이라고. 국가 정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자문해주는 역할. 이걸 홍문관이라는 기구가 담당했어요. 홍문관의 최고 책임자를 대제학이라고 부르시죠. 자, 사헌부는 신하들의 이 감사원 같은 기구거든요. 신하들이 잘잘못하는 거 감시하는 기구죠. 이 사원부 관리들을 대관이라고 불렀고요. 사관원, 왕이 잘잘못하는 거 비판하는 관리들을 왕에게 간언한다 해가지고 간관이라고 불렀어요. 이 대관과 간관을 합쳐가지고 이들을 대간이라고 불렀어요. 대간. 뭐라고 불렀다고요? 대간.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각자 맡은 바 역할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이렇게 누구 뭐 잘못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은 목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신하가 잘못했으면 사헌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엔 사헌부가 이걸 하다가 사관원이랑 홍문관도 이걸 돕는단 말이에요. 왕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왕한테 쓴소리를 할 때 사관원이 주로 이걸 하다가 사헌부랑 홍문관은 이걸 도와요. 이들을 통치들어서 세 개의 부서에서 이걸 담당한다 그래서 삼사라고도 부르고 대간이라고도 부르죠. 이 대간들이 담당하는 거는 간쟁, 왕이 잘못했을 때 왕에게 간언하는 거, 봉박, 왕이 어떤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 이거를 봉해가지고 다시 되돌려주는 서경,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임명하려고 할 때 그 임명 동의안에 이 대간에서 도장을 찍어줘야지만 임명할 수가 있어. 이런 대간들의 역할을 오늘날은 누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면 그 잘못한 거를 누가 꼬집죠? 비판하고? 헌법재판소도 는 이제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에서 잘못한 건 요즘에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누가 꼬집죠? 뉴스나 신문 이런 데서 꼬집죠. 이 뉴스나 신문이 하는 역할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언론이라고 하죠. 네. 조선시대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던 부서들이 이 3사예요. 이들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왕이 잘못하면 왕을 말릴까요? 아니, 되옵니다. 다 같이 엎드려서 아니 되옵니다. 전하하는.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하는 기구. 조선시대에 왕이 죽어요. 그러면은 춘추관에서 뭐를 여냐면 실록청이라는 걸 열어요. 그리고 역대 왕들이 이제 살아있을 때 왕 옆에서 그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던 사관들이 기록 남겨놓은 걸 사초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정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실록을 만드는. 성균관은 뭐 하는 기구일까요?
국립교육기관. 성균관의 최고 책임자를 대사성이라고. 한성부는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 한성부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그 경찰, 네, 경찰청 서울, 그러니까 네, 그 서울을 수비하고 서울을 지키는 경찰청이라고 보시죠. 이게 조선의 정치 시스템입니다. 자, 요거 빈대다가 한번 좀 쓸 테니까 요것만 좀 써보고 마칠게요, 오늘. 봐봐요. 아이씨. 조선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왕이죠. 왕은 보통 이제 주상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주상전하 들어봤죠? 상감마마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죠? 왕의 부인을 왕비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원래 후라는 명칭은 황제국만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조선도 몰래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도 불러요? 왕후라고도 불러요. 자, 왕수는 딱 한 명이에요. 공식적인 왕비는. 이런 공식적인 왕비를 정식비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정비. 그리고 이 정비가 중궁전이라는 건물에 살기 때문에 중전이라고도. 정비가 만약에 왕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럼 새로 왕비를 뽑아야 되죠, 정비를. 그 새로 뽑은 정비를 이어달리기 뭐라고 해요? 계주라고 하죠. 이을 계자 써가지고 뭐라고 부를까요? 계비라고. 계비는 죽은 정비랑 지위랑 모든 거 다 똑같아요. 그냥 두 번째 정비를 뽑혔을 뿐이지 정식 왕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왕이 정식 왕비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또 거느리기도 하죠. 그죠? 후궁이라고 불렀어요. 후궁들은 등급이 있어요. 제일 높은 등급이 빈, 장희 빈 들어봤어요? 빈 아래 귀인, 그리고 소의, 숙의, 소용, 숙용, 소원, 숙원 이렇게 내려가요. 장희빈이 처음부터 장희빈이 아니었고 원래 저 국녀 무수리 출신이다가 숙종 예쁨 받아가지고 처음에 된 게 장수건이었어요. 수건. 그랬다가 단계별로 올라간 거예요. 빈으로. 비가 높을까요? 빈이 높을까요? 비가 높아요. 비는 그 하나 아래에. 후궁이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건 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왕도 낳아준 아빠랑 엄마가 있겠죠? 자, 왕을 낳아준 아버지, 선왕이라고 하죠? 선왕은 보통 죽은 이전 왕을 선왕이라고 불러요. 먼저 선자 써가지고. 선왕은 죽은 직후에는 대행대왕 이렇게도 부르는데 죽고 나서 신하들이 그 왕의 업적을 평가해서 뭐라고 불러요? 조나 종으로 부르죠. 태종 이렇게 부르는 거. 죽고 나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의 엄마, 선왕의 부인을 뭐라고 부르죠? 대비라고. 혹은 왕대비라고도.
그러니까 왕이 살아있을 때는 왕후, 왕비라고 불리다가 그 왕이 죽게 되면 대비라고 불리게 되는. 선왕도 누가 낳아준 사람이 있겠죠? 자, 그 왕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선선왕이라고는 안 부르고 조나 종으로 부르겠죠? 그리고 선왕의 엄마를, 그러니까 왕의 할머니를 뭐라고 부를까요? 대왕, 대비라고 부릅니다. 자, 왕과 왕비의 자식들. 자, 제일 큰 아들, 원자라고 부릅니다. 원자, 으뜸 원자 써가지고. 그러다가 이 원자가 자라게 되면 얘를 세자로 임명을 하죠. 그 임명하는 걸 책봉이라고 불러요. 세자 책봉. 들어봤나요? 자, 그리고 원자가 아닌, 세자가 아닌 또 다른 그 정식 부인, 왕비의 자식들을 대군이라고 불러요. 딸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공주라고 불러요. 자, 수공의 자식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쵸. 군이라고. 그리고 후궁의 딸들은 옹주라고. 자, 세자는 또 결혼을 하겠죠? 세자의 부인을 세자 빈이라고 불러요. 비보다 높아요, 낮아요? 빈이. 하나 낮죠, 비보다. 그죠? 세자 빈이죠. 세자의 부인이니까. 세자빈과 세자가 자식을 낳으면 세손이라고 불러요. 세손. 그치. 영조의 손자 정조 들어봤어요? 정조가 세손 시절이 있었죠. 아버지가 사도세자 죽었잖아요. 대군의 부인은 부부인이라고 불러요. 공주의 남편은 위나 수 이런 표현도 있는데 보통은 부마라고 불러요. 왕의 사위죠. 군의 부인은 군부인 이렇게 불러요. 옹주의 부인, 옹주의 남편부터는 위나 수라는 그런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 보통은 그냥 그 관직을 불러주거나 많이 해요. 이 정식 왕비를 정실이라고 해요. 정실. 집실자예요. 정실 부인. 후궁들을 측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비가 사는 정식 집 옆에 곁다리에 있는 집이라서 옆 측면자 써가지고 측실이라고 부르는.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